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자들이 늘고 있는 마당에 값비싼 풀빌라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말만 잘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숙소들을 보면 시설면에서 점차 고급 호텔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펜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행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호텔들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펜션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1박 객실료도 천정부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가의 독채 풀빌라의 수요는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업 컨설팅을 한 펜션들의 비율을 보면 절반 이상이 독채 형태의 펜션이었어요. 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소비 지출이 낮아졌고,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여행자들, 즉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여행 상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엔 제 카톡에 광고가 떠서 봤더니 베트남 다낭 패키지 여행이 34만 9천 원에 판매가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전화를 해봤더니 가이드 팀만 빠진 3박 5일 진짜 여행 경비였습니다. 다낭까지 왕복 항공권, 3박 호텔 비용, 가이드 관광 일정, 전일정 식사 포함해서 34만 9천 원이었어요. 두 명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 3박 5일 동안에 69만 8천 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참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행지에 가서 혹하는 마음에 값비싼 쇼핑을 하거나 관광 옵션을 더해서 여행 경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항공, 호텔, 식사, 가이드가 모두 포함한 금액이 바로 그 금액인 거예요. 요즘에 국내 풀빌라들을 보면 1박에 50만 원을 훌쩍 넘겨서 7, 80만 원 이상 하는 곳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모든 풀빌라들이 70만 원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해외여행 비용도 이 정도인데 과연 경쟁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국내 풀빌라 1박에 70만 원을 쓰느냐,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냐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쩜 소비자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고민할 거리도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지만 앞으로는 가성비와 노노멀이 여행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여행 숙소로 선호하는 숙소는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고 답한 비율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국내 펜션이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아마도 그 숙소의 기준을 가성비가 좋은 호텔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펜션보다 호텔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텔이 더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이용이 가능한데 객실료까지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호텔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도 답합니다. 참 어찌 보면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게 참 많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개선해 나간다고 1박에 70만원짜리 펜션이 3박 5일 해외여행 70만원짜리를 과연 능가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꼭 여행 경비로만 볼 게 아닙니다.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로 놓고 숙소를 비교한다면 펜션이 호텔을 능가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여행으로 둔 숙소와 고가의 펜션의 이용 목적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낚시가 목적인 낚시꾼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 근처에 5만원짜리 모텔에서 잠을 자도 충분할 겁니다. 등산이 목적인 사람은 잠시 쉬어갈 통나무집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할 거예요. 지나가는 등산객을 붙잡고 70만원짜리 풀빌라를 파격적으로 50만원에 할인해준다고 해도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등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십만원짜리 풀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철없던 어린 시절에 비한다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수익도 예전에 비하면 더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방 출장을 갔거나 짧은 여행을 할 때 1박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이상씩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저 적당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그 정도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과한 지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식에 매우 과한 지출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들 시선도 있고 그렇게 돈을 써야지 더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 큰 돈을 씁니다.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적당한 숙소에서 며칠을 머물 수도 있지만 1박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짜리 풀빌라를 선택해서 허니문이라는 기념일을 즐깁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일반적인 휴식과 여행에는 합리적인 지출을 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되는 날에는 사치스러운 지출을 합니다. 물론 별 이유 없이 큰 돈을 비싼 숙소에 쓰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비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고가의 펜션을 운영한다면 특별한 기념일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숙소가 돼야 됩니다. 결혼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생일 파티를 위한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년 만에 떠나는 가족여행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지인 가족하고 처음 함께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파티하고 즐기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행을 위한 숙소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빌리고 그 공간에서 파티를 하기 위함입니다.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그런 파티라기보다는 좋은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고 술도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공간에서 즐기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족 또는 세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기념일을 빛내줄 이벤트 공간이 만들어졌느냐가 관건입니다. 그저 방이 50평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즐겁게 파티를 즐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소주 한 잔이 생각나서 소주를 주문하면 저를 말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는 식당이니까 술은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하자라고 권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밥은 식당에서, 술은 기왕이면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한잔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풀빌라들의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펜션은 집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박에 100만 원이나 하는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너무나도 안락한 침실에 행복해하면서 바로 잠이 드는 여행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잘 쉬기만 하려고 10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일 겁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1박에 수십만 원을 지불했다면 휴식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안락함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집과 같은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휴식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펜션이라면 고가의 객실로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침실이 아니라 파티 장소를 제공하고 만약에 비싼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고 싶다면 독립빌라는 풀장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쉬운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풀빌라들을 보면 고급스러운 집에 수영장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풀빌라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만약 직사각형 형태의 풀장 하나만 있다면 마치 목욕탕의 냉탕처럼 평범하고 재미없는 공간이 될 겁니다. 수영장 근처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파티를 즐기려면 수영장 옆에 풀 라운지를 만들어서 이색적이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숙소의 활용 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파티이기 때문입니다. 즉, 쉬기 좋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가의 숙소는 고급스러운 주택처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파티룸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완성하는 게 영업에 더 유리한 펜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 설명한 호텔과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본다면 그것도 역시 공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호텔 그리고 리조트는 여러 부대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대체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13평에서 15평 정도의 호텔 객실은 매우 프라이빗합니다. 하지만 그 외 부대시설 공간은 모두 열린 공간이죠. 공용 수영장, 공용 사우나, 공용 레스토랑 등입니다. 만약 펜션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숙소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펜션과 풀빌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운영할 펜션 그리고 운영 중인 펜션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컨셉을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